일본 정부가 방위 지침인 방위계획의 대강을 대신할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일부를 비밀로 지정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이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 관련된 유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전을 담은 비밀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런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비밀로 지정된 미국 국가방위 전략을 모방한 구상입니다. NDS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며 일부 내용이 요약판으로 공개됩니다. 방위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권자민당의 한 국회의원은 NDS와 같은 문서는 필수다. 중국, 러시아나 북한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다듬어 외교 방위 당국자 간에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방위 대강을 공개하고 있으나 만약 이를 대신하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특정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특정비밀로 지정하면 중요 정보가 장기간 공개되지 않게 됩니다. 비공개 문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전문가를 상대로 실시한 비공개 의견 청취에서 제기됐으며 자민당이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2월 7일 회의 출석자 중 한 명은 센카쿠 열도나 대만을 둘러싼 전투 방식은 비공개인 국가방위 전략으로 정하면 좋지 않겠냐며 비밀 문서화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보다 닷새 앞서 실시된 의견 청취에서는 목표로 하는 것을 모두 담은 비밀 버전의 국가안보 전략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민당은 지난달 2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제출한 제언에서 위협 대항형 방위 전략에 초점을 둔 문서를 마련해야 한다며 방위 대강을 폐지하고 미국으로 치면 NDS에 해당하는 새로운 문서인 국가방위 전략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판 NDS를 만들어 핵심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일본 안보 전략에 대한 검증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을 제지하겠다며 상대의 영역 바깥에서 타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결론은 방위 대강, 국가안보 전략, 중기방위력 정비 계획 등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개정을 추진 중인 안보 관련 문서 3종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국민의 합의 형성이 없어서는 안 될 외교 안전보장의 주요 방침을 공개해서 일부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럴 만한 효과가 있는지 균형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가 일본 헌법 개정에 대해 직접 언급해 화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자민당을 중심으로 일본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를 지지통신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헌법기념일인 5월 3일을 앞두고 방영된 NHK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시행 75년이 된 현행 헌법에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헌법에 대한 의식이 더 높아지고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지난달 27일 녹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를 필두로 한 일본 여당인 자민당은 개헌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이나 평화안전법제, 전수방위라는 우리나라의 방침을 제대로 지키면서 그 틀 안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생각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자민당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반격 능력으로 바꾸어 표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일본이 패전 후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전수방위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평가입니다. 현행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작해 올해 75주년을 맞았지만 제정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헌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개헌안을 발의한 뒤 이후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기시다 정권에서 신방위 대강에 대해 일부를 비밀화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국가 안전보장에 관해서는 군사적인 정보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국을 본떠 비밀화하는 부분을 만드는 일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비밀화를 적극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는 일정한 유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거기서 배려해야 할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의 관계이다. 따라서 비밀화할 부분은 있었다고 해도 납세자인 국민에게는 그러한 기밀 정보와 관련하지 않는 곳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정보 개시가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또한 비밀화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정보에 대해 비밀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엄격한 운용 규정이나 룰 만들기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이 군사국가가 되지 않도록
안보와 알 권리의 긴장 관계는 우리 국민도 앞으로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도 2018년부터 국방 전략을 기밀 지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방위대강을 방위 전략으로 개정함에 있어 미국을 따르려 하고 있다. 구체적인 유사시 대처 방침을 기밀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병력 구성이나 태세에 대해서는 계속 공개해 언론이나 전문가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국회가 전략이나 예산의 타당성을 제대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호위함 이즈모의 항공모함화 등 최근 들어 군사 합리성에 따른 것이 아닌 일부 정치가의 강한 생각이 병력 구성에 반영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통제라는 관점에서도 국회의 감시 기능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전원 탁상공론 외교로 타국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정치인이라 할 수 없다. 국민을 지키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은가. 이웃 나라의 독재자는 쏘고 싶으니까 쏠 뿐 결코 손익계산에 따른 행동이 아니다. 일본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당해내지 못함을 알면서도 반격할 뿐 핵 공격에 대해 어떤 방위 시설을 만들어 갈 것인가 뿐이다. 이 때문에 지금의 평화헌법은 전혀 쓸모가 없다. 국민을 잃고 헌법은 지켜졌다고 해봤자 세계는 일본을 업신여길 뿐이다. 꼭 헌법이 필요하다면 초등학생도 틀리지 않는 명료하고 알기 쉬운 표현이 돼야 한다. 만약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일본인이 우크라이나처럼 민간인이 전쟁에 스스로 참가해 자국을 지키는 전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자위대의 인원으로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군사체제, 강력한 무기를 장비해야 한다. 그 때문에 군사비가 올라도 국민은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우크라이나처럼 모두가 스스로 몸을 던져 싸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이웃 국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침과 표명밖에 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정책도 목표도 시한도 그 무엇 하나 제시하지 않고 있다. 차라리 일반 기업의 신입사원이 이보다 더 나은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왔을 것이다. 이 태도를 보아 일본과의 협력을 바라지 않는다고 보여지니 이에 따른 일본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는데 도와주지 않았으니 이웃 국가가 일본 스스로 강해지는 것에 항의나 비난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한국은 뭐든지 태연히 배신하기 때문에 무리다. 약속도 못 지키니까 절대 무리야. 완충지대로서 전력으로 고군분투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이용 가치가 없다. 그보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의 엄청난 인원이 건너올 것이다. 정부는 이에 전력을 다할 방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과거에 그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매우 쓰라린 경험을 했던 일본이다. 그 암적인 면은 현대가 된 지금도 존재해 일본을 서서히 병들게 만들고 있다. 그들을 수용하면 이 글에 적을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사건이나 범죄도 일어날 것이다. 그 나라와의 협력은 있을 수 없다. 가치관이 너무 달라 협력할 수 없어. 미일 협력으로 충분하며 이제 더는 그 나라와 엮이고 싶지 않다. 한국은 다케시마에서 측량이라고 하는 국교 정상화에 노력을 했다. 일본 또한 이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일은 한국 정권의 핵심 정책이다. 기시다 정권은 바이든의 말만 듣고 한국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일본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일본의 모든 일에 불만이 가득한 나라인 만큼 한국의 반대는 당연하다. 일본이 강해지면 일본 괴롭히기를 포함해 더 이상 반일을 할 수 없으니 어떻게든 이를 막으려 하는 것이지. 역사 왜곡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의 자주국방까지 관여하고 있잖아. 기시다 씨는 이런 나라에는 신경 쓰지 말고 진행해 주길 바란다.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고도 무장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일본은 실제로 수많은 국가들에게 우리 영토를 빼앗겨왔으며 수입 자원 의존, 타국에 지나치게 친절한 일본 정부, 경제 불안정 등 다양한 요소로 아슬아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사실 이 계획은 진작에 진행됐어야 했으나 일본은 계속 참아왔다. 더는 지체해서는 안 된다. 빼앗기는 것은 과거만으로 족하다.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